1899년 당시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물자를 운송하였습니다. 문제는 급격히 늘어난 배 운항으로 인해 해상 사고가 잦았다는 것인데요. 영국 정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스코틀랜드 북부의 작은 섬 아이린 모어에 등대를 설치합니다. 이후 등대는 4명의 관리인이 교대하며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3명이 근무하는 동안 1명이 휴가를 다녀오는 방식이었죠. 그러던 1900년 12월 15일 아이린 모어 근처를 항해하던 아크호의 홀먼 선장이 등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홀먼 선장은 인근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를 보고하였는데요. 신고를 접수받은 관리국은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등대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수석 등대지기인 제임스 다켓을 포함해 토마스 마셜, 도널드 메가더 3명으로 이들은 모두 선원 출신의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3명이 근무를 맡았을 때의 아이린 모어 등대는 단 한 번의 실수나 사고도 없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조사단을 파견했는데요. 구조 요청을 전달받은 조사단 대표 조셉 무어는 해상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출항을 미루게 됩니다. 아이린 모어 섬 인근의 날씨는 쾌청했으나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인 브리스 클레트 지역에 강한 풍랑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조사단은 신고가 접수된 지 열흘이 지난 12월 26일에 출항하게 됩니다. 조사단은 섬에 내리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합니다. 평소라면 멀리서 조사단의 배를 보고 내려와 맞이해 주었을 등대 지기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또한 항상 상륙 지점 인근에 놓여 있었던 보급품 상자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신호탄을 발사해 자신들이 왔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렸지만 등대는 잠잠하기만 했죠. 조사단은 급히 등대로 향하며 부디 3사람이 무사하기를, 작은 착오가 있었던 거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등대 어디에서도 제임스와 토마스, 도널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등대를 관리한 듯 깔끔하게 램프가 닦여 있고 기름도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방까지 식사 준비를 하던 것처럼 식기들 또한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의심스러운 점이라면 책상 옆에 의자가 거꾸로 뒤집힌 채로 쓰러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또 뜯어져 있는 달력은 15일을 마지막으로 누군가 손댄 흔적이 없었으며 등대 안에 비치되어 있던 시계들은 동시에 망가진 것처럼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매일 기록해야 하는 관리 일지 역시 12월 15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등대를 돌아본 조셉은 마치 3사람이 등대 안에서 증발한 것 같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등대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조사단은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등대 안쪽에 있는 방수복이 한 개만 남아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3명이서 교대 근무를 해왔는데 등대지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등대지기 3명 중 1명은 반드시 등대에 남아있어야 한다. 조셉은 3명 중 2사람이 특정 이유로 인해 방수복을 입고 등대 밖으로 나간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신변에 위협이 될 정도의 큰 변고를 당했고 등대에 남아있던 나머지 1사람이 방수복도 입지 못한 채 급하게 그들을 찾아 나섰다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이었죠. 이에 조사단은 등대 밖으로 나가 섬 전체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혹시 그들이 폭풍우 등의 재해에 휩쓸려 사망한 것이라면 어딘가 분명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였죠. 그리고 조사단은 섬의 서쪽 상륙 지역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륙 지역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상자들은 산산이 부서진 채 물건들이 나동그라져 있었고 근처의 철제 난간은 강력한 힘에 의해 구부러져 휘어 있었으며 난간 바로 옆에 콘크리트 철로는 집안으로부터 통째로 뜯겨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절벽 위쪽에 놓여있던 1톤 무게의 거대한 바위는 어째서인지 한참 옆에 철로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해발 60m의 해당 절벽 역시 흙과 잔디가 서로 뒤엉킨 채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기는 했지만 조사단은 이것을 강력한 폭풍우나 해일에 의한 것이라 결론짓습니다. 그들이 악천후를 대비하기 위해 크레인 같은 안전 구조물을 고정하려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가공할 높이의 바닷물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12월 15일 아이린 모어 섬을 포함해 플래논 제도에는 폭풍이 없었습니다. 15일뿐만 아니라 12일, 13일, 14일에도 이 지역에서 보고된 폭우나 강풍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서쪽 상륙 지역에 가공할 위력의 흔적을 남긴 존재는 무엇이며 3사람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뜯기지 않은 달력, 멈춰버린 시계, 작성되지 않은 일지까지 아이린 모어 등대에는 이외에도
미스터리한 정황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당시 지질학자들이 주장한 이안 류였는데요. 이안 류란 짧은 주기를 두고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르는 좁은 해류를 말합니다. 아이린 무어 섬은 이러한 이안 류가 종종 발생하고는 했던 섬이죠. 하지만 이안 류로 당시의 모든 정황들을 설명하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에 세간에서는 이들을 끌고 간 것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새라는 괴소문이 돌기도 하였는데요. 아이린 무어 섬 인근에는 좁은 협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협곡에는 바다 괴물이나 거대한 괴물새가 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죠. 혹자는 이 괴물새의 정체가 세이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환상수로 여인의 얼굴과 새의 몸통을 가졌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뱃사람들을 꿰어내 바다에 빠뜨려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죠. 과연 그날 아이린 무어 등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좁고 깊은 협곡 끝 험난한 바위 위에 매달려 있는 괴상한 것, 그것은 검고 커다란 새. 우리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라져버리니 아무 소리도 없이 흰색의 빛을 내면서 망망대해의 바다, 등대뿐인 섬 안에서 단 하루 만에 자취를 감춘 등대지기들, 제임스 다켓, 토마스 마셜, 도날드 메가더. 세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깊은 바닷속 어딘가 아직까지 세이렌의 노래를 쫓아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다가 잠잠해졌다. 신은 모든 걸 끝내셨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